노다지 썰전, 오늘은 RNA 간섭, 그러니까 RNAi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죠. 올릭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릭스는 그 기존 RNAi 기술의 한계를 좀 넘어선 비대칭 siRNA, 이걸 이제 ACE RNA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중이고요. 네, 그 기술 자체는 분명히 혁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올릭스가 이 혁신 기술 그리고 현재까지 보여준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고 또 지속적인 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릭스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독자적인 에이스 RNA 기술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고요. 이미 그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으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증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같은 그런 주요 파이프라인의 초기 임상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글쎄요.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높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나 계약 규모 이런 것만 보고 섣불리 성공을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그 임상 단계의 수많은 허들, 또 치열한 시장 경쟁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빼놓을 수 없겠죠. MASH, 그러니까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염, 그리고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OLX702에 대한 계약인데요. 총 규모가 무려 9,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시장에서 올릭스 기술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최근에 발표된 임상일상 중간 결과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단 한 번 투여했는데 지방간을 60에서 80%까지 줄였고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까지 보였으니까요. 네, 계약 규모 자체는 분명히 눈에 띕니다. 9,100억 원, 엄청나죠. 하지만 그 금액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임상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단계별로 받는 마일스톤 금액이 포함된 총액이지 당장 올릭스가 확보한 현금은 아니라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디까지나 초기 임상, 일상 결과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임상 이상부터는 릴리가 개발에 주도하게 되는데 과연 올릭스의 통제 밖에 있는 그 개발 과정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낙관할 수 있을까요? 초기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최종 성공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단순히 기존 타겟 외에 다른 유전자까지 동시에 공략하는 이른바 듀얼 타겟 치료제 개발 옵션까지 계약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릴리가 올릭스의 그 ASRNA 기술 자체, 그 확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앞으로 계약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거죠. 전임상에서 확인됐던 GLP-1 계열 약물과의 병용 시너지 효과나 요요 현상 억제 효과 같은 것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기대하는 요인이고요. 물론이죠. 릴리건 외에도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도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현재 임상 1비상의 최종 결과 보고서 CSR이라고 하죠. 이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설령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대규모 임상 2상, 3상이라는 훨씬 더 어려운 관문이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미국 FDA 승인이라는 거대한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질환 자체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화 같은 걸로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에 변성이 생겨서 시력을 점점 잃게 되는 병인데 아시다시피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이죠. 신약 개발의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OLX301A가 임상 1상에서 보여준 결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치료제들이 시력 개선 효과는 좀 미미하거나 부작용 문제도 있었던 반면에 OLX301A는 평균 5글자 이상의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최대 5개월까지 약효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약물 대비해서는 아주 큰 장점이고요. 특히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건성 황반변성까지 타겟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동급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 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잠재력과 실제 성공 사이에는 언제나 큰 간극이 존재하죠.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은 이미 아일리아나 루센티스 같은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자리 잡고 있고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하는 그야말로 격전지입니다. 초기 데이터만 가지고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은 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올 대규모 임상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올릭스는 현재 파이프라인에만 만족하지 않고 올릭스 2.0이라는 전략으로 미래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기존에 집중했던 간이나 피부, 안과 질환을 넘어서 뇌신경계, 그러니까 CNS, 그리고 지방, 근육 같은 새로운 조직을 타겟하는 플랫폼 기술 개발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로레알과는 피부나 모발 분야에서, 또 중국의 한소제약과는 간이나 대사질환 분야에서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신규 플랫폼 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 아직 연구 초기거나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뇌신경계 질환, CNS 타겟은 혈액하고 뇌 사이의 장벽, 그 BBB라고 부르는 혈액뇌장벽을 양머리 통과해야 하는 이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한소제약과의 협력권도 최근에서야 후보물질 하나가 전임상 독성 시험에 들어간 수준이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확장이 당장의 기업 가치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릭스는 차별화된 ASI-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MASH, 비만이나 황반변성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에서도 꽤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플랫폼 확장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다면 올릭스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약 개발이 흔히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분야라기보다는 사실상 초고위험 분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나 초기 임상 데이터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최종 상업화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합니다. 수많은 변수와 경쟁 환경, 또 규제의 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발표될 임상 결과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해석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릭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릭스라는 기업 그리고 RNAi 기술의 가능성을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